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워홀프렌즈 9기 최수익입니다. 저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달 동안 호주 시드니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이야기해드릴 목차입니다. 저희 양력인데요. 저는 한국인 홈스테이 1개월, 또 외국인 쉐어 6개월, 또 한국인 쉐어 3개월을 총 보냈는데 일식 레스토랑에서 약 10달 정도 일을 했고 또 이제 2달 동안은 어학원을 같이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근교로 포트스테판, 또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멜버른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심한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홀로서기를 통한 성장을 위해, 또한 나에 대한 탐구를 위해,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호주 이민국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여권 사본 스캔본, 또 해외 결제 가능 카드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을 진행을 하다 보면 TRN 확인 번호가 나오는데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하고 알아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헬스폼을 출력합니다. 다음은 지정 병원을 찾아가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병원 상황에 따라서 약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송부하고 비자 승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약 2주에서 5주 정도 걸립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비행기를 예매를 해야 하는데 최소 3개월 전에는 예매를 하셔야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표를 예매하실 수 있어요. 저는 되게 급하게 예매를 한 편이라 약 85만 원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대부분 다른 분들을 보시면 약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선으로 비행기 예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의료보험 가입도 꼭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짐을 싸야 하는데 짐은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용해야 할 것들 위주로 챙기고 또 중요한 서류를 또 챙기시면 됩니다. 도착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을 구하는 건데요. 집 구할 때 꼭 참고해야 할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위치인데 위치가 도심인지 또 그 주변인지 또 일하는 곳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가격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또 홈 스타일은 홈스테이인지 아니면 쉐어하우스인지 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해야 할 텐데 이때는 또 이 다음 3가지를 꼭 살펴보아야 해요. 잘못해서 계약상에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증금은 2주치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그 이상의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니멈 스테이는 최소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인데요. 만약 3달이 미니멈 스테이인데 한 달만 사고 이사를 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계약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그러한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노티스인데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최소 1, 2주 전에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야 현재의 집 주인도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노티스는 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2주, 3주가 일반적입니다. 타지에서 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또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휴대폰 개통과 계좌 개설인데요. 호주의 경우에는 선불과 호불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호주에서의 폰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휴대전화 개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다 마쳤다면 가장 중요한 구직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준비물은 이력서와 커버레터입니다. 이력서에는 지원하는 일과 경력 등의 연관성을 잘 기술을 하고 또 커버레터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어필하면 되는데 지원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어요. 온라인은 한국과 비슷하게 검트리, 잡시커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은 직접 발로 뛰면서 내가 일하고 싶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내주고 나를 설명하는 방식 등이 있어요. 저는 오프라인 지원을 많이 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잔뜩 상기된 표정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쑥스럽고 망설여졌지만 내가 일을 구해야 한다는 열정 하나가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저를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되겠죠? 일을 구할 때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따져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시급이 가장 높은 곳으로 또는 직원들과의
분위기, 또 이제 전반적인 식당의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면 근무 환경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자유로운 스케줄을 원한다면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 곳을 1순위로 하여 이를 구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어학원과 함께 병행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 가장 자유로운 곳을 1순위로 하였고 또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도 어학연수를 약 8주간 다녀왔는데요. 그 목적은 다국적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어학원을 등록을 하였는데 그 유학원은 어학원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에이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는 다양한 한국 유학원들이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잘 맞는 어학원이 어디인지 그렇게 추천받을 수 있어요. 어학원 선택하는 기준은 학원의 한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커리큘럼은 어떤지, 내가 일하는 시간대와 잘 맞는지 또는 가격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최대 17주까지 이수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열심히 일했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여행인데요. 첫 번째로 방문한 휴양지는 골드코스트예요. 이쪽은 아주 바다와 자연이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어서 힘든 생활에 아주 힐링이 가능한 그런 여행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멜버른인데, 멜버른은 다양한 문화 인프라들이 정말 잘 개방이 되어 있어서 도서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를 되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또한 뭔가 전체적으로 시드니와 비교를 하자면 뭔가 되게 힙한 느낌을 많이 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포트 스테판인데, 이곳은 이제 사막 썰매로 되게 유명한데요.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포트 스테판 가는 것을 꼭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누구나 갈 수 없는 워킹홀리데이를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값진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홀로서기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워킹홀리데이 이야기였고요. 더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 워홀프렌즈 서울 3팀 워홀릭의 계정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